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입니다. 8년째 답보 상태인 창원 김해간 비음산 터널 건설에 대해 김해시와 양산시, 밀양시가 공동으로 재추진을 건의했습니다. 창원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경상남도는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일 화물차 한 대에 불이 나면서 창원 터널이 3시간 동안 마비됐습니다. 지난 5일 태풍 차바 때도 창원 터널과 불모산 터널 인근의 산사태로 창원 김해 간 도로는 하루 종일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해, 양산, 밀양시가 공동으로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자며 최근 비음산 터널 건설을 창원시와 경상남도에 건의했습니다. 비음산 터널은 창원 김해 간 길이 7.8km 4차선 도로로 지난 2008년 민자사업자인 대우건설의 제안으로 사업이 추진됐지만 창원시와 김해시의 의견 차이로 8년째 답보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제 발생했을 때는 거의 주차장을 방북해 했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 이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노선으로서 이제 이렇게. 하지만 창원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창원 터널과 불모산 터널 2개로도 교통량 해소가 충분하며 경제성도 떨어진다는 겁니다. 우회 도로가 충분히 개설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이제 가까운 도로를 가다 보니까 이제 지금 현재는 경제적 논리나 타당성이 좀 부족하다. 하지만 그동안 부정적이었던 경상남도가 다음 달 민자 사업자의 최종안을 보고 긍정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입장을 바꾼 것이 변수입니다. 저희들로 봐서는 강릉도로교통망 차원에서는 분명히 구축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죠. 창원시와 김해시가 상반된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경상남도가 어떻게 조율하느냐에 따라 비음산 터널 건설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임창호 함양군수가 군이 발주한 도로공사의 시공업체 주식을 1년 동안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임 군수는 공익감사가 청구되자 뒤늦게 해당 주식을 매각했습니다. 김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착공 7년 만에 완공된 함양군 본백 용평간 확포장 도로입니다. 함양군이 지난 2009년 A사와 최초 공사 계약을 체결했지만 공사는 지연됐습니다. 당시 A사의 연대보증사는 B업체. 약정에 따르면 A사를 대신해 B사의 계약 이행을 요구해야 하지만 함양군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A사와 계약을 해지하고 연대보증사였던 B사와 남은 도로에 대한 공사 이행보증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함양군수는 B사 전체 주식의 약 9.41%, 총 액면가 2억 9천만 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함양군수는 계약 체결 뒤에도 해당 주식을 1년 동안 보유했습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보유 주식이 공사계약 체결로 직무 관련성이 발생할 경우 심사를 통해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겁니다. 함양군수는 공익감사가 청구되자 해당 주식을 뒤늦게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은 직무 관련 주식을 1년 동안 보유한 함양군수 행위를 인사혁신처에 통보해 적정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또 공사계약 이행 보증 업무를 절차대로 진행하지 않은 관련 공무원 4명에 대해서도 함양군에 주의 촉구를 요청했습니다. 함양군은 이번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모두 받아들이고 함양군수에 대한 정부 공직자윤리위의 처분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를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경상남도는 경상남도의 문화전시시설과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 현황, 체육수련시설 관련 데이터를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개방되는 공공데이터는 경상남도 홈페이지나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시설 데이터 개방 서비스는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정보를 민간에서 앱 개발 등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김해시가 올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전국 최우수에 선정됐습니다. 김해시는 올해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 예산 3,950억 원을 118% 초과한 4,690여억 원을 도로건설과 문화센터 건립 등에 집행해 전국 평균 집행률 102%를 넘어섰습니다. 김해시는 각종 예산 집행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금을 적기에 배정한 성과라고 분석했습니다. NC다이노스가 LG와의 플레이오프 3차전을 혈투 끝에 아쉽게 패했습니다. NC가 창단 이후 처음으로 한국 시리즈에 진출할지 LG가 역전의 기반을 마련할지
오늘 재대결에서 결정됩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11회까지 이어진 대접전. 결과는 아쉬운 NC의 패배였습니다. 어제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플레이오프 3차전에서 NC는 LG에 1대2로 졌습니다. 이재학 선수가 엔트리에서 빠지면서 부족한 선발 전에 대한 우려가 여실히 드러난 경기였습니다. 경험은 부족하지만 구위가 좋은 장현식 선수가 선발로 나서 깜짝 쇼를 펼쳐주길 기대했지만 1회에만 볼넷 4개로 1점을 헌납했습니다. 2회에도 볼넷으로 시작하자 최근강 투수로 교체하고 이후 임창민과 원종현, 이민호, 김진성까지 올라왔지만 볼넷과 몸에 맞는 공만 16개를 내줬습니다. 마운드 불안은 수비가 극복했습니다. 손시현과 나성범 등의 호수비가 이어지면서 추가 실점을 막았습니다. 5회까지 0대1로 끌려가던 NC는 6회에서 박성민과 손시현의 연속 볼넷으로 만든 2사 1, 2루에서 김태훈의 동점 적시타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연장 11회 나성범의 홈런성 타구가 LG의 호수비에 잡히면서 찬스를 살리지 못했고 결국 11회 말 1사 2, 3루에서 내야 끝내기를 허용하면서 경기를 내줬습니다. 한국 시리즈 진출까지 1승을 남긴 NC는 1차전에 등판했던 해커 선수를, LG는 우규민 선수를 선발로 내세워 오늘 저녁 다시 진검 승부를 펼칩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학생들이 태풍 차바떼처럼 급류에 휩쓸리거나 차량이 침수되는 상황을 체험했습니다. 대처 방법을 익히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보도에 박영화 기자입니다. 운행 중인 차량이 급류에 휩쓸리면 어떻게 탈출해야 할까? 차 안에 물이 차오르고 체험에 나선 학생들이 문을 열려고 애를 쓰지만 생각처럼 잘 되지 않습니다. 처음엔 그냥 쉬워 보였는데 막상 해보니까 잘 안 돼가지고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차량이 물에 잠겼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일단 차 안에 물이 차오를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차량의 안과 밖의 물높이 차이가 30cm 이내로 좁혀졌을 때 문 열기를 시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수압 차이가 적어져서 문 열기가 수월해지기 때문입니다. 급류가 쏟아지는 계단을 올라 바깥으로 탈출하기 위해서는 난간을 잡고 조심스레 한 발 한 발 내디뎌야 합니다. 하이힐이나 슬리퍼는 가급적 피하시고 운동화나 맨발로 난간을 잡고 성큼성큼 물의 저항을 덜 받을 수 있도록. 집중호우 때 급류가 흐르는 하천을 건너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물이 순식간에 불어나기 때문입니다. 실제 하천은 바닥이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유속이 빨라지게 돼서 몸의 균형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하천 횡단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집중호우 때는 가급적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고 저지대나 하천 주변에는 가지 않는 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KBS 뉴스 박영화입니다. 출근길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쪽에서 비구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북서 내륙을 중심으로 강수가 시작됐고 이 비는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비의 양 살펴보면 5에서 20mm로 양이 많진 않겠지만 바람이 다소 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 입지 않도록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기온도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20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올라가겠습니다. 오늘은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현재 상공에는 구름량 가득한 가운데 비가 지나는 곳이 많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창원의 아침 기온 13도, 의령과 함안 11도로 출발해 낮 기온은 거제와 김해 22도, 함안과 창녕 21도로 예상됩니다. 서부 지역도 예년 수준의 기온을 회복했습니다. 진주 12도, 산청은 15도로 시작하고요. 낮 기온은 하동과 남해 22도, 진주 21도, 거창은 20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3m로 남해상에서 높게 일겠고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비가 그치고 나면 금요일 다시 비가 지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기온도 내림세를 보이겠고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태고의 신비를 간직하고 있는 창녕 우포늪에서 생태 관광 여행인 우포인 행사가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열립니다.
사천 청소년 문화의 집에 경남에서는 처음으로 청소년 전용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합천박물관은 군청사기 가회 땅에서 꽃피다를 주제로 오는 31일부터 특별 기획전을 엽니다. 영국 출신의 대지예술 거장 크리스 드루디의 대지예술 작품 등을 감상할 수 있는 지리산 국제환경생태 예술제가 오는 28일 열립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창원시와 함께 청년 창업인을 위한 공동주택 개발을 추진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청년 창업지원주택 300가구와 지능형 기계 엔지니어링 센터를 창원 의창구 산업기술단지에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창업지원주택 건설과 운영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맡고 지능형 기계 엔지니어링 센터는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지원해 경남 테크노파크가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난 23일 개막한 공군과 함께하는 2016 사천 에어쇼에 역대 최대 규모인 27만여 명의 관람객이 찾았습니다. 사천시는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열린 올해 사천 에어쇼에 지난해보다 10,000명 더 늘어난 27만여 명이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공군과 경상남도, 사천시가 공동 주관한 올해 사천 에어쇼는 임시 주차장과 셔틀버스를 확대하고 행사장 규모도 2배 정도 확대했습니다. 고성군이 내년부터 셋째 아이를 출산하면 5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고성군의회가 의결한 인구 증가 시책 개정안을 보면 내년부터 첫째 아이 출산에는 100만 원, 둘째 아이 출산에는 200만 원, 셋째 아이 출산에는 500만 원을 장려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또 자녀 2명 이상이 고성 지역 고등학교에 다니게 되면 입학금과 수업료 모두를 지원하고 2명 이상이 고성군으로 전입하게 되면 최고 70만 원의 축하금을 지급합니다. 남해 이순신 영상관의 영상물이 3D 풀돔 입체 영상으로 새로 제작됩니다. 남해군은 어제 이순신 영상관에서 상영될 새 영상물 불멸의 바다 노량의 제작 발표를 열고 총 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하는 영상 콘텐츠 개선 공사를 시작합니다. 20분 분량의 새 영상물은 실사 기반의 3D 풀돔 입체 영상으로 최진호 감독이 영상 제작 총감독을 맡고 한국 영화 명량의 해상 전투신 그래픽을 담당한 매크로그래프가 영상 제작을 담당합니다. 전통시장 장날에 맞춰 찾아가는 공연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경상남도는 경남의 전통시장을 찾는 이용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공연단체를 공모를 통해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선정된 공연단체는 경남의 전통시장 2곳에 매달 한 차례 정기 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는 전통시장 장터 문화마당이 효과를 낼 경우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